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가인시를 공부합니다. 시의 제목이 미인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두보가 미인과 사귀게 되었나요? 이 시는 759년 가을에 지은 것으로 안세난이 일어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작자는 758년 6월에 좌수비에서 화주 사공창군으로 좌천이 되자 그 이듬해 관직을 그만두고 식구들을 데리고 감숙성 근처인 진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는 산속에서 살면서 도토리를 주워서 빈궁한 생활을 합니다. 이 시의 제작 동기에 대해서는 전부 자신의 신세를 기탁한 것이라는 설과 한 여인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설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는 어떤 양갓집 교수가 안세난으로 심정이 몰락하고 남편에 의해 버림받고 깊은 골짜기에 거하게 되는 불행한 운명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행에 압도당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뜻을 세우고 절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는 전체 24구로 구성된 오온고체 시인데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8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유 가인한데 유고 제공곡이라 자운 양가자요 영락의 초목이라 네 구씩 끌어갑니다. 절대 가인 절세 가인이란 말입니다. 대라고 한 것은 당태종 이세민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서 절대라고 한 것입니다. 절세에 가인이 있는데 유고는 홀로 살고 있다. 어디에? 형빈 골짜기에서. 형빈 골짜기에서 홀로 살고 있다네. 처음에 두 구는 시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아랫구는 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인이 양가자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거가 영락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자운, 스스로 말한다. 양갓집의 딸이라고. 그런데 몰락해서 초목에 의지하게 되었다. 집안이 몰락해서 깊은 산속에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 네 구는 이 여인이 왜 영락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중 석상난한데 형제 조살육이라. 관고 하종론이요 부득 수골육이라. 관중은 장안 지역입니다. 석은 예전에 상난은 난리가 나다. 여기서는 안세난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관중 땅에 난리가 나서 형제, 조, 살육, 형제들이 조는 만나다, 살육은 죽임을 당하다. 양가자가 형제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영락이 상난으로 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다. 그다음 관고하종론, 관직이 높은들 어찌 논할 가치가 있겠는가? 의역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형제가 관고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부득 수골육이라 형제들의 골육을 거두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상 8글은 여인의 집안의 불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인이 깊은 산속에 홀로 거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도 8구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단락 8글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개인의 불행을 묘사합니다. 세정, 오, 쇠혈하고 만사수 전촉이라. 부서 경바가 하고 신인 여미옥이라. 세정, 세상의 인심, 오는 미워하다. 쇠혈은 쇠락하고 다하다. 그래서 몰락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몰락한 사람을 싫어하고 만사에는 수는 만나다 따라가다. 전척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입니다. 만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처지를 만나게 되었다. 개인적인 불행을 쇠헐과 전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몰락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부서 경바가 부서는 남편, 경바가는 바람둥이입니다. 남편은 바람둥이이고 신이는 새로 맞아들인 후처입니다. 새로 맞아들인 후처는 아름답기가 옷과 같다네. 이 여인은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본 상지사하고 원앙 부독숙이라. 단견 신인소하고 남은 구인곡이라. 하포는 토기를 보면 무궁화라고 설명되어 있고 새벽에 꽃이 벌어졌다가 저녁에 닫힌다라고 설명합니다. 하파나는 그래도 때를 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줄을 알고 있다. 하파나하고 원앙이 시상이 이어집니다. 원앙은 짝을 지어 다니는 새입니다.
원앙은 짝을 이루고 홀로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하폰과 원앙은 부부의 화합을 비유합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비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단견 신인소 단지 보기만 한다. 새로운 여인의 웃는 모습을 단견의 주인공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새로운 여인이 웃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나문 이때 나는 어찌 나무는 어찌 들리겠는가. 구이는 주인공 가인입니다. 나의 통곡하는 소리 어찌 들리겠는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인의 개인적인 불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 천수청하고 출산 천수탁이라. 시비 매주회하고 견나 보모으기라. 재산, 산에 있을 때는 샘물이 맑게 되지만 산에서 나오게 되면 샘물은 뀌어지게 된다.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청은 정도를 따라서 절개를 지킨다는 뜻으로 봅니다. 산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자족한다는 의미이고 산을 나선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어 오염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시비, 매주, 회, 시비는 몸종, 매주는 폐물을 팔다. 시비로 하여금 폐물을 팔아서 돌아오게 하고 고귀한 집의 여인이다 보니까 몸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결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폐물을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견나, 병고를 끌어다가 꼬는 수리하다, 목은 초가집입니다. 병고를 끌어다가 초가집을 수리한다. 폐물을 팔다 초가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빈궁하고 가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산속에 은거해서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적화 불사발하고 최백 동영국이라. 천안 취수박한데 일모의 수죽이라. 적화, 적화는 꽃을 따다 삿발은 머리에 꽂는다. 꽃을 따도 머리에 꽂지 않을 것이고, 즉 자신을 단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적화는 채백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전나무 잎을 따다 또는 잣을 따다. 잣나무 잎을 따서 동은 자주자주, 영국은 손에 움켜진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치장을 하지 않겠다. 푸른 잣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손에 움켜진다. 꽃을 머리에 꽂지 않겠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고상한 지체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를 보겠습니다. 천한, 취수박, 날이 차가워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취수, 푸른 옷소매, 가인의 옷을 의미합니다. 푸른 옷소매는 얇기만 한데 일모, 해가 저무는 가운데 수죽, 수죽은 긴 대나무입니다. 긴 대나무에 의지해 본다. 마지막 취수와 수죽으로서 전체 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살겠다는 가인의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부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미인을 시의 제목으로 정한 것도 아주 파격적이고 예외적입니다. 미인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현년에 가인가라는 고대의 시가 있습니다. 북방유 가인, 철새의 독립. 북방에 가인이 있는데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다 라는 구절이 있고 또 사마상녀가 지은 미인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나 미인은 모두 작자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회제불허하다라는 관계를 기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어서 실제로 작자가 진주에서 한 여인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보면 두보 자신의 처지와 너무 흡사합니다. 작자가 안세난을 겪고 가족이 흩어지고 숙종의 미움을 사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산속에서 매우 빈궁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오늘 공부한 작품의 내용과 너무 유사합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여인이 자신의 지치를 의로운 형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매우 함축적으로 비용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천재적인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산속의 냇물로서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형과 탁은 산에 있으면 고결한 마음을 견제하게 되지만 산 밖을 나오게 되면 마음이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고도의 비유의 수법입니다. 그 다음 폐물을 판다, 초가집을 수리해서 살겠다. 가난한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겠다는
비유의 뜻입니다. 그 다음 아래글을 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지 않겠다, 잣나무 잎을 손에 쥐어본다라는 표현들은 세속과 영합하지 않고 고결한 지치를 산속에서 지켜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꿀을 보면 취수와 수죽으로서 자신의 지치와 심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의 길을 마치고 가인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절세 미인이 있는데 텅 빈 골짜기에 홀로 살고 있다네. 본래 양갓집의 딸인데 몰락해서 초목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네. 예전에 관중 땅에 난리가 나서 형제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네. 관직이 높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형제들의 시신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세상 인심은 몰락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만사는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네. 남편은 바람둥이이고 새로 맞아들인 여인은 꽃과 같이 아름답네. 합판하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다치는 줄 알고 원앙은 짝을 이루고 홀로 자지 않으니 남편의 눈에는 새로운 여인의 웃음소리만 보이고 나의 통곡소리 어찌 들리겠는가. 산속에 있으면 맑던 샘물도 산을 나서면 탁하게 된다네. 시녀로 하여금 폐물을 팔아 돌아오게 하고 덩굴을 끌어다가 초가집 지붕을 고치게 하네. 꽃을 따도 머리에 꽂지 않고 잣나무 잎을 따서 자주 손에 움켜쥔다. 찬바람 불어오는데 푸른 옷소매 얇기만 하고 해가 저무는 가운데 긴 대나무의 몸을 기대어 본다.